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360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4일간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등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15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을 기점으로 꺾였던 코스피 이익 추정치의 방향은 쉽게 위를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0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가치 스타일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성장 스타일 종목 중에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최근 이익 추정치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으로 실적 시즌 대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레벨은 2300선대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전개된 달러의 강세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에 단기 정점 통화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110원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후퇴도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실적의 불확실성도 증폭이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운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13포인트 오른 2350.24에 출발한 뒤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2447.52까지 올라서며 6거래일 만에 웃었습니다. 다만 2400선 회복에는 실패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격화로 하락 마감하며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하락하며 지수가 박스권 바닥까지 근접하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여 어제장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외국인은 1,136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79억 원, 175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23.8포인트 오른 2,363.91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어제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지수 상승 견인했는데요.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55억 원, 1,025억 원 매수세 움직임 우위였으나 개인 2,645억 원 팔았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24.78포인트 오른 840.17에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4.96%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고 서민은행과 건설업, 섬유의복, 종이목재, 증권, 화학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보험, 운수장비, 전기가스, 서비스업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보험 등의 일부는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6.1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인터넷, 통신방송, 비금속,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 등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장비는 0.19%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 SDI, 우리은행, SK텔레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HDC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한국항공우주,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CJENM, 아프리카 TV 순으로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아난티, 인콘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컴투스, 메디포스트, 투비소프트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국제유가 WTI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22일에서 23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기구 회의에서 기존 감산합의 완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혼재된 수급 상황이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590만 배럴 감소한 데 비해 가솔린 재고는 33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리비아의 4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탱크가 붕괴해 공급이 줄었다는 소식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날 배럴당 1.8% 오른 66.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금융주까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7거래 연속 하락한 반면 페이스북 등의 실적 호조 기대감에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빵의 주가가 껑충 뛰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면서 미국 경제 및 금리 인상에 자신감을 보인 것도 기술주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이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쇼크는 다소 진정된 모습인데요. 그간 시장에 많이 반영된 탓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전날 급락했던 보잉은 0.46% 상승했고 역시 중국 우려로 전날 급락했던 캐터필라도 이날 0.12%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곧 다우지수군에서 퇴출된 지인은 주가의 0.54%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통신업체 버라이존은 0.85% 하락하며 이날 다우지수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현재 전일 대비 42.41포인트 떨어진 24,657.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5.93포인트 상승한 7,781.51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4.73포인트 오른 2,767.31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 세계 무역 전쟁의 화염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시장에선 최근 급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강행에 맞서 당초 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려고 했던 28억 6억 규모의 보복관세를 오는 22일부터 앞당겨 적용했고 러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억 4천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푸시 지수는 전날보다 0.31% 오른 7,627.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까크 지수는 5,372.31로 장을 마감해 전날보다 0.34%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는 전날보다 0.14% 상승한 12,695.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보실 텐데요. 0.78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2363.1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1.99포인트가량 올라주면서 2포인트 가깝게 올라주는 방향입니다. 841.79포인트 보여주면서 개장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47,800원에 개장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39%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2만 9천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보겠습니다. 1.02%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시장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0원가량 떨어졌고요. 33만 9,50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이 21만 9천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보겠습니다. 1.5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떨어진 34만 8천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겠습니다. 0.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역시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0만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차 보겠습니다. 0.95%가량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하락하면서 31,2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3,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세 끝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2%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44,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2%가량 주가 빠지면서 1.39%의 하락세에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500원가량 주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10만 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반도체 종목이 0.28%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5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18,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서 보겠습니다. 0.38%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6,100원에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가량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4,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CJ ENM 종목이었습니다. GS홈쇼핑도 빨간불 켜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2%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역시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00원가량 주가 오른 18만 5천원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FA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습니다. 34,4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젠백스 보겠습니다. 0.76%가량 올라주면서 1%까지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젠백스 종목입니다. 포스코 캠텍도 SFA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젠 보겠습니다. 1.14%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시작 예고하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4,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보겠습니다. 0.12%가량 하락했고요.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살펴보셨습니다. 엄청 많이 남았네. 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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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하락 마감했음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개장한 코스피 시장은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을 높인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8포인트 오른 2363.91로 마감했습니다. 운송장비와 보험, 전기가스업 등이 내린 반면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의약품이 4.96% 올랐으며 은행이 3.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섬유의복과 건설업이 2%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종이목재와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7,000원으로 보합 마감했고 SK하이닉스가 4.4%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를 맞아 10.24% 급등했으며 셀트리온이 3.3%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이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97% 상승했고 현대차가 실적 부진 우려로 1.52%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네이버 등이 오른 반면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이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부국 철강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문배철강과 동일제강 등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가 7.04% 상승했습니다. 장중 15만 3천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화전기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78포인트 상승한 840.17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방송 서비스가 6.15%, 제약이 3.31%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6.69% 올랐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3.95%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0.47% 급등했으며 포스코 캠텍이 6.95% 올랐습니다. 또한 신라젠과 메디톡스, 나노스, 바이로메드 등이 상승했습니다. CJ E&M이 CJ 옷쇼핑과의 합병 기대감에 7.73% 상승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네이처셀이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 소식에 9.26% 상승했습니다. 네이처셀은 전일 최대 주주인 바이오스타 코리아가 1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지분율은 20.81%에서 21%로 확대됐는데요. 앞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만 주를 장내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소식에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비덴트와 옴니텔이 각각 11.35%, 5.48% 빠진 반면 보안 관련주인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인증 등이 급등했습니다. 경남스틸과 IS 이커머스, 동양에스텍, ICK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4원 내린 1,10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전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이 11번가를 인적 분할하고 존속회사는 테크엑스와 합병한다는 공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한타증권연구원은 SK플래닛에서 인적 분할된 11번가는 자금 확보를 통한 외형 성장을 지속하면서 온오프라인 및 신성식품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존속 SK플래닛은 테크엑스와 합병을 통해 데이터 및 기술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전일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현재 23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증권가의 긍정적 평가에 20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주식 이전 계획서 승인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일 대비 1.46% 내려주면서 16,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20일 장 초반 주력 제품인 적측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딩투자증권연구원은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MLCC 수요량이 10배 이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전장용 MLCC 설비 가동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전일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5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매일엽입니다. 매일엽이 한 달 앞선 5월부터 찾아온 성수기 시즌에 수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BNK 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대비 프로모션과 광고비 등 매출 활성화 관련 비용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비용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엽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엽 전일 대비 1.61% 상승했습니다. 현재 88,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네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76.95포인트 올라주면서 22,555.4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전날 유럽 증시의 하락으로 일본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23.25포인트 오른 1927.4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역시 아시아 전체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던 대만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7.91포인트 올랐습니다. 2,915.73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중국 증시 역시 상승했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출발 상황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363.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1.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839.0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1.51%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산업이 3.2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6,500원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6만 2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일시멘트 보겠습니다. 2.84%가량 주가 빠지면서 4,500원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만 4천원에 현재 개장한 한일시멘트 종목입니다. 현대시멘트도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94%가량 주가 빠지면서 현재는 2.65까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6,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양회 보겠습니다. 1.61%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12,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보겠습니다. 현재 시멘트주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3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3,500원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 양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1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만 1,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하락세 큰 업종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0.91%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들 많이 빠졌고요. 3일제약 종목이 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또한 유유제약도 현재 1.53%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50원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16,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1.18%가량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29만 4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약품도 보겠습니다. 1.41%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8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의 상승세에 반납하고 있는 모습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짚어보실 텐데요. ING 생명이 현재 2.41%가량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42,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1.49%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6만 5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보겠습니다. 0.97%가량 빠지면서 역시 1%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7,1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도 보겠습니다. 1.1%가량 하락하면서 하락폭 갈수록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62,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손해율 개선됐다는 소식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1.6%가량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초반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6,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 통신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사 3사 중에 두 가지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66%가량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23만 7,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도 한번 보겠습니다. 0.53%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2만 8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코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0.47%가량 주가 빠지면서 0.5%의 하락폭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1,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하나하나 짚어보시겠습니다. 가운전선 종목이 4.51%가량 올라주면서 5%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일 그리고 5일 연속 순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전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26,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남전자 보겠습니다. 3.59%가량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105원 정도 주가 올랐고 3,16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티웨이 홀딩스 보겠습니다. 2.96%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5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2.63%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0.96%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7,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현재 1.37%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디램 호조세 지속이 전망되면서 장 초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9,100원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고요. 현대차 종목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0.39%가량 주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으로 움직임 전환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2만 9천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고요. 현재가는 33,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습니다. 파란불 많이 켜고 있는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0.89%가량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1.79%가량 빠지면서 2% 가깝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1,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L넷 보겠습니다. 0.64%가량 역시 빠지면서 0.5% 넘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90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전자금융 보겠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줬었지만 오늘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7%가량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11,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자금융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기 기업종 보겠습니다. 0.86%가량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CK가 약세입니다. 5.56%가량 주가 빠지면서 5%대 중반의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44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3.11%가량 빠지면서 3% 넘나드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8,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유통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33%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소프트센 종목이 2.01%가량 주가 빠지면서 어제의 급등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4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센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는 5% 이상의 상승세 보였었지만 역시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익 보겠습니다. 0.66%가량 빠지면서 0.5% 넘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7,5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T&D도 한번 보겠습니다. 0.95%가량 주가 빠지면서 100원 정도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까지 보겠습니다. 1.32%가량 빠지면서 역시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서린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CJ ENM부터 보겠습니다. 2.6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합병 불확실성이 완전 제거되면서 목표가까지 상향 조정해준 리포트들 많았습니다. 오늘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는 CJ ENM이었습니다. 현재가는 97,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2.12%가량 빠지면서 역시 어제의 급등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16,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6만 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1.47%가량 역시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의 급등세 반납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26,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까지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42억 원, 193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95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33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5억 원과 46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045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198계약, 818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주가 하락으로 투자 매력 높아짐입니다. 한편 실적은 2분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하이마트 전자제품 매출은 2분기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탁기 카테고리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전년도부터 크게 성장한 빨래 건조기가 드럼 세탁기의 판매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TV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며 현재까지도 10%대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0인치 이상 UHD TV 판매가 증가하며 단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요. 전년도부터 다소 부진했던 냉장고의 판매 역시 2분기에는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전년도 2분기 높은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에어컨은 늦게 시작된 더위로 인해 두 자릿수 감소 중입니다. PC와 모바일 카테고리 역시 큰 폭의 감속세가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전자제품 판매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부 품목을 제외해보면 전반적인 전자제품의 판매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가 부진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 중에 빨래 건조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판매 수량의 증가보다는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프리미엄 가전 판매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자제품 판매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또한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중단기 견조한 영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하이마트의 주가가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과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목표 주가 86,000원 유지해줬지만 주가 하락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 만큼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세 띄었던 롯데 하이마트의 주가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 하이마트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현재 전일 대비 0.6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7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제시한 우리은행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실적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은행주입니다. 리포트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우리은행 유지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규 설립된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 및 현재 우리은행이 소유한 자회사 중 5개사를 보유하는 형태가 될 전망인데요. 향후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를 득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비율이 15% 이하일 경우 2019년 2월 13일 지주사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주식수 희석 효과와 반대 매대 우려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출범 시 주식 이전으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발행 주식수는 현 우리은행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인데요. 과거 KB금융이 지주사 출범 당시에 주식 이전으로 5.2%,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10.7%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사례 봤을 때 부담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의 예정 가격이 16,079원으로 현 주가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2분기 및 하반기에 우리은행의 호실적과 지주사 전환에 따른 비은행 계열사의 출자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주가가 예정가 하회하면서 다수의 반대 매매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의 2018년 실적에는 충당금 환입이라는 기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STX 엔진 기충당금 환입 1,000억 원 반영 시 2분기 지배순이익은 5,21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간 지배순이익은 1조 9,14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하반기 금호타이어 충당금 환입이 추가될 경우에 2조 원대의 연간 이익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2조 원대의 연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전망 좋은 우리은행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현재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4% 하락하며 16,70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내놓은 미투온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성장의 원년이라는 제목하고 있고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미투온은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이며 대표 게임으로 풀하우스 카지노와 풀팟 포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메모리키홀딩스는 미투온 게임의 퍼블리싱을 담당하며 개발과 서비스 일원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새롭게 인수한 미투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인 클래식 슬롯 외에 카드 게임인 솔리테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비중은 풀하우스 카지노 12%와 클래식 슬롯이 56%, 솔리테르 35%, 그리고 기타 7%로 구성됩니다. 2017년에 인수한 미투제는 2017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53억 원과 260억 원에 달하는 검증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8년은 온기로 실적이 반영되는 첫 해로 미투온 영업이익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한 미투제는 북미와 유럽 등 미투온이 약한 지역에서 강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투온과 미투젠의 각 게임을 상대 플랫폼에 교차 출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투온은 상대적으로 약한 북미 지역의 소셜 카지노 시장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검증된 미투젠의 클래식 슬롯을 활용해 미투오 소셜 카지노 콘텐츠를 확장해 신규 지역에서 새로운 유저들을 확보하면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법인 미투젠이 아닌 미투온 자체 게임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연결법인인 미투젠이 전체 연결이익에서의 비중이 큰 만큼 자체 게임의 성장 없이는 지배주주의 순이익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투젠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본사 자체의 이익 체력 상승해 주면서 향후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의 간극을 좁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투온의 연간 실적은 매출액 1,013억 원, 영업이익 357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2% 그리고 1,13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투젠의 온기 반영이 영업이익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의 성장은 미투젠에서 발생하는 이익 외에 해외 기업과의 협력화에 개발 중인 신규 카지노 오픈 플랫폼에서 하반기부터 발생할 IP 수수료 수익까지 고려가 됐습니다. 플랫폼 교차 활용을 통한 자체 게임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투젠 상장 시 미투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약 2,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크게 강화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게임의 출시 가능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현 주가 수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미투온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투온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투온 현재 전일 대비 0.41% 올라주면서 현재가 7,3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투온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두산밥켓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2분기 부담 적은 주가라는 제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거둘 것으로 보이는 두산밥켓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밥켓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정 실적은 매출액 1조 400억 원과 영업이익 1,25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4%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규 주택 건설 업황이 양호하고 2분기가 소성수기이며 미국 공장 재정비도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까지 마케팅 비용 집행이 적어 기저가 높아 전년과 유사하다고 짚어졌습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업황을 대변하는 달러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도 베코로도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산밥켓은 이번 달이었죠. 인도 100호로더 공장을 개소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소형 건설기계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 중 80%는 100호 로더가 차지하고 있고 연시장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 업체의 유효 설비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내년 하반기에 제품 출시할 전망입니다. 단기에 의미 있는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 중심의 제품 라인업에서 신흥국으로도 시장 침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한 판매 제품의 다변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오버행 리스크는 단기에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3만 원 낮고요. 대주주의 자금 조달 상황 고려해 봤을 때 단기에 대량 출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5년 만에 회사채 발행 중이고요. 두산중공업도 3호 사채 발행하면서 만기 도래 사채들에 대한 차환 자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두산밥켓의 지분 66% 중에 55%가 담보대출 중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의 실효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두산밥켓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산밥켓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현재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82%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39,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밥켓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늘 현대로템에 대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현 주가 수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현대로템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현재가 전일 대비 2.49% 하락했습니다. 850원 떨어졌습니다. 3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북한과의 철도 분야 협력 사업비는 총 19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철도 차량은 통상 사업비의 10% 내외 비중을 차지하므로 약 2조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하며 철도 부문 영업이익률이 5%를 가정하면 약 1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IBK투자증권은 분석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현대로템의 시총이 1조 4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가로 선반영됐고 1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에 대한 주가 수익 비율 18.7배에서 32배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이 철도 차량 부문에서 모두 다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와 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 전후 장기간 사업이라는 점, 이미 주가가 이러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현 주가 수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BK투자증권연구원은 철도 부문 남북 경협의 기대치와 속도를 확인하면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투자 포인트는 양호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변속기 문제로 지연됐던 K2 전차, 2차 양산 재개가 2019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도 부문 남북 경협의 경우 시장 기대치보다 규모가 확대되거나 사업 반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CJENM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CJENM과 CJ오쇼핑의 합병 공시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된 진화의 서막이라며 현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33%로 적정 시가총액은 6조 7천억 원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CJENM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ENM 현재가 전일 대비 2.22% 상승했습니다. 2,100원 올랐고요. 9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호쇼핑은 전일 장전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른 합병 계약 해제권 불행사를 이사회에 결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7월 1일이죠. 합병 기일로 합병이 확정됐고 7월 18일자로 시가총액 5조 원대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합병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면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요인이 사라지고 펀더멘탈에 반영한 주가로의 회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병의 시너지를 차치하더라도 연간 9천억 원에 달하는 에비타를 확보함으로써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수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서 획득한 한국 시장 장악력을 아시아 태평양 권역 내로 복제, 확산하는 전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병 법인의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5조 1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에서 넷마블 지분 22%를 비롯한 핵심 보유 지분 가치를 30% 할인 및 차감하면 3조에서 3조 1천억 원이 합병 법인의 영업 가치가 해당됩니다. 이는 2017년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10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33%, 적정 시가총액은 6조 7억 원에 달한다고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KB증권이 오늘 LG화학의 분기별 증익을 예상하며 목표 주가 47만 원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의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하락했습니다. 4,000원 떨어졌고요. 3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분기별 증익 추이가 예상되고 중국 CATL 상장으로 인해 전지 사업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다며 연초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6조 7,4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012억 원으로 3.5% 감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할 수 있는 예상치인데요. 기초소재 부문 영업이익은 6,954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며 원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SAP 관련 실적은 전분기 대비 호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품의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지사업 2분기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올해 실적 호조 전망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자세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전일 대비 3.75% 상승했습니다. 2,400원 올랐고요. 6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연구원은 올해 애경산업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8%, 76% 증가한 8,044억 원, 870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생활용품 매출은 경쟁 심화 완화로 1% 성장하고 화장품 매출은 수출과 면세점의 고성장으로 63%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설립된 중국 법인 매출은 2018년 140억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실적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1.4%포인트 올라간 10.9%로 추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국철강이 보이는데요. 12.28% 상승했습니다. 490원 올랐고요. 4,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동방아그로입니다. 16.67% 상승했습니다. 1,390원 올랐고요. 9,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형전자가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2,600원 올랐습니다.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농화성입니다. 9.57% 상승했습니다. 470원 올랐고요. 5,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14.56% 하락했습니다. 725원 떨어졌고요. 4,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티스입니다. 9.46% 하락했습니다. 325원 떨어졌고요. 3,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큐로입니다. 5.22% 하락했습니다. 65원 떨어졌고요. 1,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스입니다. 4.35% 하락했습니다. 850원 떨어졌고요. 1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구형테크입니다. 23.64%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원 올랐고요. 2,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 OMB입니다. 20% 상승했습니다. 2,750원 올랐고요. 1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타지오입니다. 17.15% 상승했습니다. 120원 올랐고요. 8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6.68% 하락했습니다. 51원 떨어졌고요. 7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RCK입니다. 5.88% 하락했습니다. 90원 떨어졌고요. 1,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입니다. 5.73% 하락했습니다. 125원 떨어졌고요. 2,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치를 따져 불안을 잠재운다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법에 대한 내용 제시해 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달러 강세에 대한 내용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 보여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 며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투자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체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로존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에 마찰이 나타난 탓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상상력이 자극됐는데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경제 행위가 경기 모멘텀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증폭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달러 강세로 수급 상황도 열악해진 것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유로존 QE 정책 변화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달러 강세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회귀가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까지 부진했던 경기 모멘텀 견조한 모습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그널로 보게 되면 키친 사이클의 대용치인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요, 여전히 견조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이어진 리플레이션 회복의 지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키친 이하의 사이클 보여주는 사이클은 지금껏 하락을 벗어나 이후에 상승하는 것까지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이는 미국 재정정책에 의한 선진국의 유효 수요 확대 그리고 물가 상승에 의한 신흥국의 생산 및 투자 활동 강화까지 이어지리라고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경기 모멘텀은 이제부터 회복 신호가 감지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보겠습니다. 말 많은 미중 무역 분쟁은 일정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그들의 집권당의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장은 미국이 자국 제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행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의한 물품 가격의 상승은 자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자칫 무역 분쟁이 미국 재정 정책까지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을 야기하게 되고요. 집권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일정한 수준에서 무역 분쟁 마무리할 가능성 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달러 약세는 재개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의 연장이 결정됐지만 해당 정책이 결국 올해 연말 변화리라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뜻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은 일정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곧 달러 약세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운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운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